안녕하십니까, 매집 한방입니다. 자,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은 이제 이번 달 7월 한 달 동안 엄청난 급등 그리고 어마어마한 급락, 이제 두 가지 다 보여주고 있는 신일제약이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 신일제약이 왜 이렇게 올랐으며, 그리고 왜 도대체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았을까 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. 자,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신일제약, 일단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일단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있죠. 하한가입니다. 하한가. 오늘 하한가가 나왔어요. 근데 저번 주에 이제 4일 연속 상한가였나요? 4일 연속 상한가 뜨고 하루 거래 정지되고 그 뒤로 하한가가 나오고 있죠. 고점이 58,000원이니까 이제 딱 반토막 조금 더 났네요. 그죠? 29,000원이 반토막이라 치면 반토막 조금 더 났는데, 지금 도대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도대체 급등을 했으며,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? 이거 지금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제약이니까 코로나랑 관련이 있겠죠. 자, 잠깐 보겠습니다. 자, 신일제약은 일단은 자 보시면 7월 1일 저점이 12,500원, 그리고 7월 중 고가 58,100원, 360% 올랐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적었죠. 보통 급등주 뒤에는 급락이 온다. 왜? 차익 실현. 그리고 지금은 현재 중지되어 있지만 공매도. 지금 일단 우리나라 증시엔 공매도가 없죠.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시장이 오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, 분명히. 근데 일단 현재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장이 많이 올랐고,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올랐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습니다. 했고, 급등한 종목 뒤에는 보통 급락이 온다. 차익 실현. 지금은 이거죠, 차익 실현. 근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봐야 돼요.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었나? 자,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이 있는데 지금 신일제약에서는 이 약을 판매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뭐냐? 옥스포드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한 결과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춘다라는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오늘 사실은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로 인한 사망자 15만 명 돌파라는 뉴스가 나왔어요. 우리나라 총 확진자 1만 4천 명. 자, 우리나라는 지금 병에 걸렸을 때 치사율이 1% 내외인 거에 반해 미국은 조금 더 높은 편이고, 그리고 1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. 물론 코로나 자체, 그리고 뭐 합병증이 있겠죠. 사망을 했는데, 일단 이 신일제약에서 판매하는 덱사메타손이란 약이 코로나19의 사망률을 낮춘다 라는 뉴스로 인해서 주식이 급등을 했었죠. 이렇게 급등을 했죠.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하한가가 나오냐? 저 주가가 오를 때 대주주 일가에서 주식을 매도를 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사실 대주주도 말 그대로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,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경영권과 크게 경영권 상실이 없는 정도의 지분, 또는 만약에 뭐 대주주가 남자다, 예를 들어서. 근데 그 대주주의 아내분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. 근데 그거 매도한다. 전혀 문제될 게 사실은 없어요. 근데 만약에 저 약이 무슨 효과가 없다, 어떠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,
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라는 게 있겠지만,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옥스퍼드 연구팀에서,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에서 저걸 밝혀내고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. 해서 일단 대주주 일가가 매도를 했고, 그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. 근데 지금 특징이 하나 있어요. 어제 같은 날 보면, 자, 여기 거래량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. 어제 거래량이 약 55만 주였어요. 근데 오늘은 547만 주예요. 산 사람도 그만큼 많았고 판 사람도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예요. 사실은 그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밑으로 바로 마이너스 27% 찍고, 그리고 마이너스 거의 하한가 가까이 찍은 다음에 조금 한 2% 정도 반등했다가 바로 내려왔고, 오늘은 사실은 밑으로 약 마이너스 20%에서 스타트를 해서 밑으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조금 많았죠. 근데 지금 이렇게 사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 내일 정도에는 아마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매집 한방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한다.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났다. 거래량을 일단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. 지금 현재 하한까지만 어제에 비해서 거래량이 약 10배 정도 더 거래가 됐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매집 한방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제가 또 종목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,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을 저는 사실 또 드리려고 해요. 무슨 얘기냐? 이 종목 있죠. 이 종목. 제가 추천하고 바로 올라갔죠. 어제 사실 촬영하면서 종목 추천했는데 바로 올라갔다가 오늘 지금 또 밀리고 있죠.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밀렸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. 어제 실제로 제가 추천할 때 가격대가 9,000원 초반.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낮아요. 수수료 감안하면 거의 본전 부근일 것 같아요. 근데 내일이 단기적으로는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고, 내일이,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빠지게 된다면 이제 얼마까지 밀릴 수 있냐를 봐야 돼요.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8,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. 8,000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다지 밀린다가 아닙니다.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 밀리면 8,000원 정도, 많이 밀리면.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기는 이제 정말 힘들 것이다. 정말 힘들 것이다. 그리고 올라가면 전 고점인 1,400원을 뚫을 것이다. 왜? 지난 결과를 보면 전고점 못 뚫고 빠졌다가 뚫고, 또 빠졌다가 뚫고, 빠졌다가 뚫고, 뚫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죠. 그러니까 전고점을 계속 트라이를 하는 종목이에요.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. 해서 일단은 이 종목은 흐름이 나쁘지 않다. 그리고 고점에서 오히려 조금 10%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,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얼핏 본 기사가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. 다른 게 아니라 구글에서는 내년 6월까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연장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. 무슨 말이냐? 그만큼 코로나19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, 지금 현 상황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재택근무를 한다. 재택근무를 하면은, 자, 기업들 어떻죠? 화상회의 많이 해야 될 거예요. 이메일도 많이 쓰고 화상회의 해야 되고, 이제 이런 수요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알서포트, 그리고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. 2분기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아마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은 신일제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? 신일제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? 라는 걸 보고,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, 그리고 또다시 알서포트를 추천했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상 마무리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한테 매집 한방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
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